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임성근 제1사단장. 네. 예, 이분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지난주 청문회에서 뭐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예. 특히 박균택 민주당 의원하고 주고받았던 문답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박균택 의원이 청문회에서 민간인 이모 씨와 관련해 가지고 임성근 전 사단장한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예.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가진다고 하던데 민간인 이종호 씨를 모르느냐라고 이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임 전 사단장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 사람하고 골프를 친 적이 없고 전혀 그 이종호라는 민간인을 모른다.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이모 씨가 누구냐면 이제 미등록 투자사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전 대표입니다. 예. 근데 이 인물이 왜 중요하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특히 2차 주가 조작 사건, 이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 주목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인데 예. 법원에서도 이게 이제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시세 조정에 깊이 관여를 했다라고 이제 법원 판단이 나왔고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도 이제 상당히 좀 깊은 관련이 있는 인사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이 부분을 질문을 했을 때도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어떤 기자들의 이제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랑 깊은 관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예. 예. 왜냐하면 이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계좌를 받아서 관리하고 주가 조작을 그 계좌를 주가 조작에 동원했던 인물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랑 또 무슨 관계냐라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상당히 좀 중요한 질답이었던 건데 어제 JTBC가 이 씨가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나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5월이면 최상병 사건이 발생하기 한 2달쯤 전인데 그때 해병대 1사단 관련해서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계획이 이 단체 채팅방에서 논의가 됐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채팅방 이름이 멋쟁 해병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화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총 5명인데 모두 이제 해병대 출신이고요. 이모 씨가 일단 주요 멤버로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기수로 치면 해병대 기수 중에 제일 윗기수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모 씨 이 누구? 이종호 씨. 이종호 씨 말씀이 박균택 의원이 이제 공개한 이름에 따르면 이제 이종호 씨고요. 그러니까 실명을 공개한 거죠. 그렇습니다. 뭐 뉴스타파 등의 이제 보도에도 나와 있고 뭐 판결문도 공개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모 씨가 그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이제 A 씨 이 사람이 이제 골프 모임과 관련된 일정을 이제 공지를 하거나 의견을 모으거나 이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현직 경찰 B 씨 그리고 변호사 C 씨까지 해서 지금 저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단체 채팅방을 보면 5월 3일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A 씨가 포항 1사단으로부터 이제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단장 및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 자리 그리고 저녁 자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멤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굉장히 좀 이 일정 자체가 구체적인데 6월 2일 오후 1시에 사단장을 방문을 하고 2시부터는 골프를 치고 저녁에는 사단장 및 참모들하고 회식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루 종일 임성근 사단장 및 그 참모들하고 이제 함께하는 일정을 이제 만들어 놓는 구체적인 계획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종호 씨도 뭐 화답을 하고 일정을 또 체크해 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참석이 어렵다고 이종호 씨가 얘기하는 바람에 이 모임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됐었다라는 게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보도 내용을 보면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이 이 모임을 같이 했었던 변호사 CC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을 했다라고 JTBC에 이제 증언을 해줬다는 거니까요. 맥락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거나 본인 주장에 따르면 친분이 있거나 뭐 교류가 있는 이종호 씨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사단장과 함께하는 어떤 모임을 함께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다. 결과적으로 안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맥락이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요. 언뜻 드는 생각이 이 임성근 사단장이 인지하지 않고는 이런 모임이 추진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뭐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애초에 그 문자 메시지에도 드러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포항 1사단으로부터의 초대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임의 발안이 애초에 단체 채팅방에서 이런 모임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해병대 1사단과 A씨 사이에 뭔가 오가는 이야기가 애초에 있었고 그 결과 모임을
사실상 거의 확정을 한 상태에서 예. 올 수 있느냐 여부를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모임이 계획되고 있다는 거를 임성근 사단장이 몰랐을 가능성은 없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을 군부대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모임에 참석할 예정자가 누구나라는 예. 거를 공유하지 않고 모임이 역시 추진될 가능성도 역시 낮지 않았을까. 그게 상식이겠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예. 없다 보니까 아마 이제 박균택 의원이 질의를 했던 맥락도 아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임 추진이 됐는데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게 이제 가능한 일이냐 믿기가 좀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제 질문이었을 그러니까 겁니다. 이 사단장이 말입니다. 그래 그 모임 추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누구 와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물어보겠죠.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이 오면 추진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 상식의 수준에서요. 그러니까 왜 그 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이 단체 채팅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내밀한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구성된 거지 않습니까? 예. 해병대 출신에다가 면면을 보면 뭐 현직 경찰이라든지 이 정권 실세와 선이 닿아 있을 수도 있는 예. 투자자라든지 예. 뭐 경호처 출신의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예전에 국회에서 보좌진이 예. 활동을 할 때도 이런 모임이 레이더에 걸리게 되면 예. 당연히 골프 모임 쪽을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국회 예. 보좌진이라면 아마 누구나 이해를 할 예. 겁니다. 그러면 그 골프 클럽을 누가 예약을 하고 누가 그 모임을 주도하고 거기에 어떤 멤버들이 추가되고 그 추가되는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해병대 1사단이 장소를 마련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 자리에 누군가를 초빙한다. 예. 그때 누가 올지를 모른다라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추측을 더 나가면요. 네. 그럼 당연히 누구 옵니까 하면 누구 옵니다고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최 측에 당연히. 그건 너무 당연한 예. 얘기죠. 그런데 뭐, 그 와중에 이 이모 씨 아까 이종호 씨가요. 주변에 김건희 여사를 잘 알고 있다고 떠들고 다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개한 사람이 네. 해병대에 소개한 사람이 사단장에게 설명을 할 때요. 네. 아, 이종호 씨라는 사람도 오는데 이 사람은 김건희 씨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어떤 큰 뉴스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예. 야당 국회의원이라면 그 부분에 주목을 했을 거고요. 예. 소규모 모임을 현직 사단장하고 추진을 할 때는 이 어떤 모임의 중심 인물이 있게 마련이니까 예. 누구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이 모임을 조직을 했느냐 예. 그 부분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 모임을 조직하고 사실상 그 일정을 짰던 A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성근 사단장한테 현직 사단장한테 모임 소개를 할 때 누굴 중심으로 소개를 했겠느냐 그렇죠.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예. 지난해 8월부터 사실상 이 얘기는 여의도 정치권에 파다하게 돌았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임성근 전 사단장이 골프를 치는 친숙한 사람이 매우 유력자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어떤 인물이다. 그 인물이 김건희 여사하고도 친분이 있는 인사다. 해병대 출신이다. 이런 어떤 파편적 정보들이 지난해 8월부터 여의도 정치권에서 회자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 갑자기 7월 말까지만 해도 보직 해임 수순을 밟고 있던 임성근 사단장이 뭐 이제 정치권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사단장으로 복귀를 하고 사실상 이제 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 같은 모양새가 연출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 저런 상황이 가능하냐? 게다가 그 과정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흔적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이런 의혹들이 이제 여의도에 이제 돌게 됐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제 JTBC 보도를 통해서 그 의혹의 당사자가 사실상 수면 위로 떠오른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야당이라든지 언론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의심을 더하는 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이종호 씨가 간다 그랬다가 네. 일정이 생겨서 못 가니까 이 모임 자체가 어그러졌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밀어보면 이종호 씨가 이 모임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 역할을 했구나. 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인물이 빠지면 이 모임을 할 필요가 없는 의미 없어지는 모임이 되니까. 거니까요. 왜냐하면 이종호 씨가 별다른 역할을 안 했다면 뭐 우리끼리 하지 이렇게 될 수도 충분히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약속이 다 잡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종호 씨가 일정 때문에 안 되니까 그 모임 자체가 어그러졌다는 거는 네. 거기서 누구와 누구를 만나게 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구나. 이 모임이.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나 혹은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모임을 처음에 구성하려고 했었던 A 씨가
임성근 사단장과 누구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었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인 그게 겁니다. 합리적인 어떤 추론이겠죠. 네. 예. 오늘 어쨌든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는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이 부분을 좀 해명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이종호라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청문회에서 했었던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JTBC에서 언급했었던 그 골프 모임 관련해 가지고 골프 모임이 추진되었다는 거를 이번에 뉴스를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 당시에 A 씨가 해병대 선후배들과 골프 모임을 추진하면서 예. 먼저 멤버 구성이 어느 정도 되면 임성근 사단장한테 연락을 취해서 세부 계획을 발전시키려고 했었는데 예. 일정이 많이 달라서 결국은 더 추진을 못했었다. 그래서 저한테는 별도로 알려주지 않았었다고 한다라는 예. 게 지금 이제 임성근 사단장의 이제 설명입니다. 예. 그러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는 이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골프 모임이 추진되는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종호 씨의 이제 존재 자체를 모르고 그 번호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지도 않다. 예. 공수처에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 어떤 해명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네. 그 골프 모임이 추진되는 걸 알지도 못했는데 저쪽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궁금한 부분이죠. 예. 왜냐하면 일정이라는 게 이제 대략적으로 사단장 잠깐 보시고요, 골프 치시고요, 저녁 식사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좀 구체적이지 못한 일정인 게 아니고 예. 아까도 그래서요. 설명드렸다시피 예. 6월 2일 오후 1시, 오후 2시 이런 식으로 일정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그건 주최 측과 이미 다 얘기가 돼 있는 상황에서 메모 같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그렇습니다. 봐도. 예. 그러니까 아직 일정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사단장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일정 추진이 가능한가? 저도 사단장을 모셔본 정훈 공보장교 출신이지만 예. 정훈이라 장교라 그러셨죠. 뭐 예. 지금 제가 이제 전역한 지가 꽤 돼서 예. 지금의 군대 문화는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단장을 모시는 참모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금 그 헬마 임경비 작가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저번에 제가 그 이 자리에서 명민하신데 장교 스타일은 아니라 그런 건 그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장교 스타일 맞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런데 네. 핵심은 그건요. 그렇게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예. 그다음에 했는데 사단장은 그 일정 자체를 모르겠다 그러는 건 이 문자만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오늘 임성근 사단장의 해명이 나오고 나서 야당 쪽이나 혹은 이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쪽에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예. 두 가지를 다 가능성을 놓고 지금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종호 씨 라인, 소위 이제 이종호 씨 라인을 통해서 김건희 라인과 연결이 되는 어떤 맥락이 있는지 여부를 예. 이제 들여다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본인 구명 로비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다라는 예. 의심이 있는데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라인이 한 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라인은 또 무엇이 있을지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지금 이제 야당 의원들도 상당히 좀 심도 있게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은 됐습니다. 예, 이 얘기 이어가기 전에 잠깐 네. MBC 단독 두 개 좀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 기사 한번 소개해 주시고. 네. 예. MBC 단독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최상병 사건의 이첩 당일, 그러니까 8월 2일입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하고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한 차례 10초 정도 통화가 예. 됐었다라고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신범철 국방부 차관하고 세 차례 12분 31초 동안 통화를 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전화했다는 얘기죠. 한 세 번을. 그렇습니다. 12분 31초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실무적인 어떤 확인 작업을 상당히 좀 오래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예. 없는 정황이고 그리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사건 이첩 당일 역시 마찬가지로 8월 2일입니다. 그 당일에 02800번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고 통화를 했다. 예. 2분 40초 가량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또 이제 통화 기록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통화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군요. 예. 그리고 이 02800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보도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에 그 당시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안보 관련해서 수석부 장관 회의를 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전날에 이첩 보고서를 결재를 한 이후였는데 예. 31일 오전에 02800번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나서 시간 순서대로 하자면 그 뒤에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고 예. 그리고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도 취소를 했었던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02800번 전화는 또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이런 부분을 또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쪽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
그렇다면 지금 야당에서는 아까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가요? 예. 사실 이제 이 8월 2일 당일날 발생했었던 문제,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되고 대통령이 사실상 지휘하는 것처럼 예. 이첩됐던 자료가 되돌아오는 과정에 지금 대해서는 이것도 비슷하게 연관돼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맥락은 사실상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이고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인 통화 내용 정도만 확인이 되면 예.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왜의 그렇죠. 문제입니다. 왜 도대체 사단장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경로가 시작됐느냐. 이게 가장 큰 의문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군내에서는 물론 이제 사단장이 높은 직급이지만 예. 대통령이라는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직책, 반드시 챙겨야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데 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직접 나서서 해야 됐을 정도가 됐느냐를 따져볼 때 그러면 예. 결국 누군가가 대통령을 움직인 것 아니냐. 예.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임성근의 광범위 로비설, 구명 로비설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의혹인 거고요. 예. 그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언론 보도나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의문. 왜 대통령은 별둘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모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말에 의하면 이 엉망진창을 만들었느냐.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왜일까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답이 안 나왔는데 그 강한 의심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지금 나온 오늘 임성근 사령관이 네. 사단장이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로비를 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인맥들이 지금 파헤쳐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기존에 나왔었던 의혹들은 주로 임성근 사단장이 예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할 때 예. 그때 인연을 맺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거였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인물들이 예전에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었기 때문에 그쪽 라인을 통해서 혹시 로비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라인은 아닌 것 같다. 예. 라는 생각에 이제 이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이제 거의 모든 최고위원들이 이 사안에 좀 집중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김건희 라인이 움직여서 이 사단이 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했고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번 사건의 수사 외압 마지막 퍼즐이 결국 김건희 여사였느냐라고 예.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안이 결국 어디로 뻗어나갈지는 이제 수사 결과가 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연결고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야당과 언론들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그 부분을 우리 이제 시청자나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JTBC 보도도요. 이종호라는 그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네.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그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의 어떤 로비 창구가 되지 않았냐 이런 의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뭐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일로 사단장을 해임하면 누가 대한민국 군에서 사단장을 맡을 수 있겠는 예. 이 취지만이었다면 비교 대상군이 뭐 얼마 전에 이제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육군 공교롭게도 거기도 1사단장이고 예. 육군 1사단장이 최근에 보직 해임이 됐는데 북한에서 이제 그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시각에 음주 회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예. 게 사유였습니다.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질책 끝에 이제 보직 해임이 된 건데 물론 그 사안은 보직 해임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안에 적용을 해보자면 예. 어떤 경우에는 사단장이 보직 해임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보직 해임이 되지 않는가 이게 형평성이 맞는 어떤 처사인가? 그래서 왜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여당 당권 경쟁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예. 이제 7월 23일 전당대회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예. 초반 판세를 좀 짚어볼 수 있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먼저 소개를 좀 예. 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예.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6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조사가 중요한 게 일단 뭐 여론조사 결과로 보자면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32.2%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11.1%고요. 나경원 의원이 10.4%, 윤상현 의원이 6.0%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결과만 놓고 보자면 1강 2중 1약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이따 윤상현 의원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예. 네, 뭐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다만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예. 일단은 아직까지는 없음이라든지 예. 모른다 뭐 이런 어떤 이 좀 이렇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응답층이 이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이것만 가지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앞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결선 투표라는 변수가 있다는 점을 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나머지 후보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이게 27%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거의 이제 육박하는 결과가 됩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예. 이제 결선 투표로 갔을 때 상당히 좀 팽팽할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초반 기세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는 어대안이라고 해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라는 초반 기세를 통해서 이제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예. 그런 것 치고는 그렇게까지 압도적인 건 아니지 않느냐. 뭐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다만 말씀하시죠. 예. 다만 이제 이거를 이게 이제 표층을 좀 좁혀 보면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예. 63%가 되기 때문에 예. 지지층 내부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인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예. 남은 한 달 동안에 이제 나머지 후보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경쟁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결선 투표 변수가 커질 것이냐, 혹은 결선 투표까지 안 갈 것이냐, 뭐 이런 예. 어떤 향배가 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만 보면요. 어차피 이 당권 경쟁이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층만 본다면 굉장히 어떤 아직은 어대안입니다. 이 여론조사만 보면. 네. 그런데 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용산에서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을 지지한다는 게 거의 어떤 기정사실처럼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 달 후에 결선 투표에 돌입하게 되면 네. 나경원 의원 표하고 윤상현 의원 표가 원전 장관에게 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럼 예, 정치 비평적으로 봤을 때는 결선 투표로 간다는 거는 사실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좀 힘들어진다는 거를 예, 이야기합니다.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워낙 압도적인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선 투표로 간다는 건 이제 과만 달성에 실패했다는 거고 예. 그렇다라는 얘기는 소위 말하는 이제 대세론의 흠집이 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1대1로 맞붙었을 때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다른 상황에서 맞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캠프 입장에서는 최대한 1차에서 끝낸다. 네, 이런 각오로 그렇겠죠. 아마 이제 뛰어야 될 거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어떻게든지 과반 득표를 이제 저지를 해서 결선까지 끌고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친윤계의 지지를 받아서 예.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예전같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좀 개입을 한다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 측면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워낙 낮은 상황이고 총선 패배의 책임론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만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 들어올 당대표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대통령하고 직접 충돌하는 상황, 이 상황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좋든 싫든 혹은 지지하든 지지하지는 않든 보수 정당의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좀 부드럽게 대통령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대표를 선호할 가능성도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친윤계에서 믿고 있는 구석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과 어떤 당 대표가 정면으로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면은 당원들의 생각도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 상당히 좀 같고요. 부담스러울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시간이 다 됐군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헬마 고맙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